누구세요? 눈빛이 공허했지만 분명히 기억 속의 그 눈이었습니다. 30년 전 한결이 잃어버린 그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진서야, 아빠야. 진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여기서 일해야 돼요. 아니야. 이제 안 해도 돼. 다 끝났어. 그 여자가 오면 화낼 거예요. 그 여자라니. 하은이 말이니? 진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책상 위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하은. 받지 마. 안 받으면 더 혼날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왔잖아. 진서의 눈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그래. 진서야.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 진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결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서의 몸은 차가웠고 손끝은 얼음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위에 카메라 있어요. 붉은 점 하나가 천장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서의 속삭임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여자가 보고 있어요.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남동 언덕 끝 유리로 둘러싸인 주택이 보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비친 불빛은 따뜻했지만 한결의 마음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이곳은 한결의 아들 서진과 며느리 하은이 함께 사는 집이자 하은이 개인 갤러리 겸 작업실로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여자, 완벽한 집, 완벽한 미소. 하지만 한결은 언제나 그 완벽함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왜 그래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세요? 싫긴. 그냥 조금 낯설 뿐이다. 하은이 오늘 신경 썼다니까 부드럽게 좀 봐주세요. 알았다. 한결은 짧게 대답하고 차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은이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집이 더 밝아졌구나. 전시 준비하느라 정리 좀 했어요. 식사 먼저 하실까요? 하은의 말투는 매끄럽고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한결은 늘 그 웃음 뒤에 미세한 계산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의 향, 고급 식기의 반짝임, 심지어 접시 배열까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식사 도중 하은이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 씨는 요즘 기사 준비한다면서요. 또 사람들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잖아. 이번엔 미술품 쪽 자금 추적이야. 미술 쪽이요. 하은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인터뷰는 조심하세요. 미술계 사람들 예민하니까.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갤러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 한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결이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지만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그 순간 지하에서 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 들린 거 아니니? 아, 작업실이에요? 하은이 웃었습니다. 제가 요즘 보조 작가를 하나 두고 있는데 밤낮 없이 작업해요. 조용한 스타일이라는데 손이 좀 서툴러서 자꾸 뭘 떨어뜨려요. 보조 작가? 네, 오선영 씨라고 해요. 진짜 성실한 친구예요.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하죠. 하은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한결은 이상했습니다. 보조 작가가 밤늦게까지
그것도 집안 지하에서 일한다니. 식사가 끝날 무렵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방금 또 무슨 소리가 났어요? 확인만 하고 올게요. 하은이 복도로 사라지자 한결은 무심코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목, 서재 옆쪽 유리문 아래에서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마. 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결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틈 안쪽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오선영 씨, 내가 몇 번이나 말했죠. 이건 수천만 원짜리예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입 다물어요. 내가 없었으면 당신 같은 사람 어디서 부시라도 잡았겠어요? 오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안으로 꺾은 마치 손끝으로 붓을 감싸쥐는 특이한 자세. 그 버릇을 보는 순간 한결은 숨이 막혔습니다. 30해 전 6살짜리 진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렇게 손목을 꺾곤 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면 붓이 춤추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치워요. 그리고 오늘 안에 내가 시켰던 그림 다 그려야 하는 거 알죠? 못하면 2번 다시 이 업계에서 발 디디지 못하게 해줄 테니 그렇게 알아요. 하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머지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선영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선영이 붓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조명에 반사된 거울 속 그녀의 옆얼굴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눈빛과 손의 떨림, 그건 한결의 딸 진서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결은 이게 착각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딸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급히 몸을 돌려 복도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하은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화장실이 이쪽인 줄 알고. 여긴 지하 작업실이에요. 먼지 많고 위험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왔네. 하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작업 중인 애가 예민해서요. 대신 제가 챙길게요. 하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엔 뭔가 차가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을 찾는 척 돌아갔습니다. 손끝이 식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이후 한결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이 계속 뭔가 말을 했지만 한결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올 때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 한결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벽 안쪽에 불빛이 반짝였고 지하의 조명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한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안에는 진서가 6살 때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 그리고 붓 터치마다 생긴 독특한 흔적. 손목을 꺾어 눌러 찍은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진서야, 설마 내가.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귀에는 여전히 깨지는 소리와 하은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결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결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결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은의 집 지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붓을 든 여자가 서 있습니다. 붓 끝에서 피 같은 물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목이 꺾이며 한결을 향해 돌아봅니다. 아빠, 그 목소리에 한결이 눈을 뜨면 새벽 2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을 잃은 지 이미 3일째였습니다. 한결은 매일 하은의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하 작업실의 불빛만이 밤마다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였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매번 그 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서야, 정말 너냐? 며칠 뒤 한결은 의도적으로 하은의 갤러리에 방문했습니다. 마침 하은이 홀로 작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보조 작가, 오선영 씨라고 했나? 지난번에 봤을 때 손이 아주 섬세하더군. 나도 그런 감각이 부러워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오늘도 여기 있나? 아, 그 친구요? 요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그래. 전에는 매일 일한다더니. 과로했나 봐요. 워낙 예민해서 당분간 외부 활동은 제한하려고요. 하은은 웃었지만 눈빛이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은의 사무실 문틈 사이로 낯익은 물감통이 보였습니다. B416이라는 표시, 한결이 30년 전 직접 주문했던 한정판 도료였습니다. 그건 진서가 마지막으로 썼던 물감과 동일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은아, 이 도료는 어디서 구했니? 아, 그거요? 선영 씨가 쓰던 거예요. 구형이라는데 색감이 좋아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군. 하은이 웃었지만 한결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한결은 하은의 갤러리 뒷문으로 트럭이 드나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포장 상자에 적힌 복제용 세라믹 샘플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결은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하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팔목에 붓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 손, 그 자세 다시는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결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카메라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결은 틈을 타 갤러리 뒤편에 들어갔습니다. 마감된 전시용 포장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붓 한 자루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잡이 끝은 닳아 있었고 털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이 엉켜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걸 조심스레 종이로 감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아들 서진을 불렀습니다. 카페 구석,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에서 한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서진아, 오늘 내가 믿기 힘든 얘기를 해야겠다. 아버지, 또 하은이 얘기 아니죠? 하은이 이야기가 아니라 진서 이야기야. 그 한마디에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요? 죽은 누나는 갑자기 왜? 그래, 죽었다고 했지. 사고로.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 무슨 말이에요? 그날 그 아이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유괴를 당했어.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직접. 그래. 내 어머니도 그렇게 믿고 죽었어. 하지만 나는 아니었어. 그날 유괴범에게 전화가 왔었다. 돈을 요구했지.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더구나. 그래서 나는 그걸 혼자 해결하려 했어. 그게 내 평생의 죄야. 그럼 지금까지 그걸 숨겼다고요? 그래, 진서의 시신을 못 봤어. 사망 확인서만 있지. 하지만 지난주 너희 집 지하에서 진서를 봤다. 오선영이라고 불리는 여자를. 아버지, 제발. 서진아, 그 아이의 손을 봤어. 어릴 때 진서가 붓을 잡을 때처럼 똑같이 손목을 꺾었어. 그 자세를 기억하는 건 나뿐이야. 그런 습관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은이가 진서를 유괴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하은인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하은이 직접 유괴한 건 아니지. 하지만 하은이가 진서를 감금한 채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돈이겠지. 위조된 미술품을 팔고 있는 것 같아.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큰 일이에요. 근거도 없이 그런 말 하시면 하은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찾자는 거다. 내가 기자잖니? 하지만 그리고 이 붓을 봐라. 끝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이걸 검사해보자. 결과가 나오면 오선영이라는 그 여자가 진서가 맞다는 게 밝혀지겠지. 서진은 붓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누나라면요? 그땐 다시 생각하자. 지금은 확인이 먼저야. 서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좋아요. 검사 의뢰는 제가 맡을게요. 대신 하은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 약속하지. 그날 이후 서진은 변했습니다. 기자 본능이 작동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재하던 미술계 자금 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서진이 한결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은이가 최근에 자주 통화한 인물 중 강성호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위조범으로 악명 높아요. 예전에 아버지 갤러리에서 쫓아냈던 사람 맞죠? 맞다. 그놈이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 네. 그리고 하은이 명의의 통장으로 거액이 오갔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에요. 최근 들어 위조품이 진품으로 바뀌는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시점이 다 맞아요. 그럼 진서는 그 위조품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냐? 가능성이 높아요. 하은은 유괴 같은 건 모르겠지만 누군가 그 여자를 소개했을 겁니다. 그 뒤로 감시하듯 곁에 두고 있죠. 그게 누가 됐든 그 아이를 이용하고 있는 건 분명해. 한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DNA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알겠다. 아버지, 만약 이게 진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며칠 동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은이는 제 아내이고 그 사람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는 건 제 손으로 처가댁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한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진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가족을 무너뜨리지 않아. 거짓이 무너뜨리는 거다. 서진은 혼란 속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한결은 매일 달력과 시계를 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이한결 대표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친자 일치율 99.9%, 아버지와 딸 관계로 확인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결은 손끝을 떨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진서야, 살아있었구나. 한결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하은이가 그 아이를 왜 숨겼는가?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가? 진서는 왜 도망치지 못했는가?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가 찾아와 한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서를 구해야지. 하은이는 그냥 도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누군가 있어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은이를 행사 일정으로 집에서 나오게 할게요. 그 사이 아버지가 들어가세요. 너 혼자 괜찮겠냐? 이젠 괜찮을 거예요. 이번엔 저도 기자가 아니라 동생으로서 움직일 겁니다. 한결은 서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서진의 얼굴에 결의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함께 구하자. 그날 밤 한결은 오래된 붓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끝에는 딸의 머리카락이 그리고 30년간의 침묵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을 깨야 할 때였습니다. 행동은 언제나 결심보다 무겁습니다. 서진은 자선 행사 일정을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하은이 빠질 수 없는 행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위층 인맥, 미술, 재단 후원자, 언론 다 묶어서. 서진은 기자,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행사명은 한국현대미술복원 프로젝트. 하은이 직접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게 만들어 그날만큼은 반드시 외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은은 바쁘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네, 재단 이사님. 당일에는 제 작품도 일부 전시될 예정이에요. 후원 일정 확인되면 바로 공유드릴게요. 하은의 목소리가 들뜬 듯 밝았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일엔 내가 차량까지 준비해 둘게. 아버지도 초대했어. 아버님도요? 응. 내가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어. 하은은 잠시 머뭇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같이 나가보시죠. 그날이 다가오자 한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의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앞에 진서가 서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행사 당일 오전 10시 서진은 하은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차 안의 대화는 짧고 평이했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이야기했고 서진은 맞장구를 치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핸드폰엔 실시간 위치 공유가 켜져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경비 시스템은 전부 자동화되어 있었지만 서진이 며칠 전 확보한 보안 코드 덕분에 한결은 아무 경고음 없이 현관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집 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거실의 모든 것이 반듯했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흔적이 사라진 공간 같았습니다. 창문을 닫은 채로 꽉 잠근 듯한 정적, 그 안에 미세한 숨소리가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진서야. 그 이름이 입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계단 밑으로 내려가자 지하문 앞에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문 손잡이는 잠겨 있었지만 열쇠 구멍 위쪽에는 하은이 붙여둔 작은 전자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보내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문을 열자 페인트와 금속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덜덜거리며 깜빡였습니다. 그 안에는 미술품 보관용 진공 캐비닛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캔버스들과
고전 명화를 그대로 옮긴 스케치들이 빽빽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 테이블 앞에 앉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작업복, 묶이지 않은 머리카락, 굳은 자세. 그녀는 캔버스 앞에서 손을 떨며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 붓을 감싸준 손목의 각도, 호흡을 멈춘 듯한 집중. 한결은 알았습니다. 진서, 진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얼굴엔 겁과 공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진서야, 아빠야.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여기서 일해야 돼요. 아니야. 일하지 않아도 돼. 다 끝났어. 그 여자가 오면 화낼 거예요. 진서의 눈이 문 쪽을 흘끗 봤습니다. 그 여자라니. 하은이 말이냐? 그 여자, 저는 그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말 속에는 세뇌된 듯한 억눌림이 느껴졌습니다. 한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진서가 움찔하자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 너 다쳤니? 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결의 눈을 피하며 손을 감쌌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와 물감 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맞은 듯한 상처였습니다.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 화면에 하은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받지 마. 안 받으면 더 혼날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왔잖아. 진서의 눈이 다시 한결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그래. 진서야. 아빠가 왔어. 진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서의 몸은 차가웠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위에 카메라 있어요. 다 보고 있을 거예요. 한결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보안 카메라였습니다. 한결은 급히 옆 선반의 담요를 잡아 그 위로 덮었습니다. 진서야. 잠깐만 참아. 우리 나가야 해. 그 여자가 오면 오늘은 오지 않아. 내 동생이 다른 데 데려갔어. 동생이요? 그래. 서진이. 널 찾으려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 진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진이 살아 있어요. 그래. 다 살아있어. 우리 모두. 진서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며 한결은 진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 파일들을 훑었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기록들, 강성호, 이화 아트펀드, 고미술 복원협회, 익숙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단순히 감금 공범이 아니라 위조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자였습니다. 진서야. 혹시 이걸 만든 거니? 한결은 반쯤 완성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너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돈을 벌고 있단다. 내 그림이 그 사람들 배를 불려주고 있었어. 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이제 안 할래요. 그래. 그만하자. 이제 여길 나가자. 한결은 딸의 팔을 잡고 지하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열자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진서는 눈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밝은 빛, 오랜만이에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을 거야. 밖으로 나왔을 때
멀리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진이는 달려와 진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나, 진서는 서진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서진이야. 그래, 누나.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훔치며 한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증거는요? 여기 있다. 한결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하은과 위조 네트워크의 연결고리. 이걸로 충분해요. 경찰에 넘기면 끝이에요. 그 순간 진서가 차창 밖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기 그 여자 차예요.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를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서진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급히 차에 올랐고 서진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소진! 거기서! 하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거울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뒤는 제가 맡을게요. 이제부터는 증거 싸움이에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진서는 떨리는 손으로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그 목소리엔 아직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사진, 거래 내역,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에 서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보호자 이한결. 3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결의 가족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서를 구한 뒤 하루하루가 낯설었습니다. 진서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창문을 바라보는 이외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작업대 위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이 색은 라피스 블루였어요. 15세기 프레스코아에 쓰였던 안료예요. 진서의 목소리는 공허했지만 여전히 손끝에는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결은 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적 구속과 세뇌의 흔적이 명확합니다. 따님은 오랜 기간 감금 상태에서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 강한 압박이나 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재능을 이용한 겁니다. 며칠 후 진서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다 말할게요. 진서는 두 손을 맞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엔 저를 도와줬어요. 미술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라며 데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품을 복제하라 했어요. 진품 사진을 주고 그대로 따라 그리라면서 당신 손으로만 가능한 색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끔 전시 일정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엔 진품이랑 교체만 하면 돼. 서류는 엄마가 준비했어. 나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갤러리에 걸리고 있다는 거려. 진품 대신 제 손으로 그린 복제본이요. 그 여자는 자기 가족이랑 강성우라는 하는 사람과 함께 그걸 거래했어요. 진서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 가족이라면 하은이 부모 말이냐? 네, 그 여자 어머니는 고미술 감정사예요. 그분이 위조품을 진품 인증서로 바꿔줬어요. 아버지는 해외 거래 브로커였고요. 하은은 큐레이터로 작품을 관리하면서 그걸 전시회마다 교체했어요. 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렸어요. 싫다고 하면 밥을 주지 않고 때렸어요.
밤새 불을 끄지 않고 앉혀놨어요. 그림을 망치면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수백 장을 그렸어요. 진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손이 스스로 움직여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진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기자실에서 서진과 한결이 만났습니다. 서진이가 그동안의 괴로움을 먼저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누나의 증언 모든 게 한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서진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걸 기사로 내면 남편으로서 저는 배신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서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진실을 덮으면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공범이 됩니다. 누나가 갇혀있던 그 방의 공기까지 제가 외면한 셈이 되죠. 그래서 전 보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 이건 가족을 잃는 대신 사람으로 남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진이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취가 시작되고 한결은 그동안 알게 된 진실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증언은 녹취했습니다. 의료 보고서, 갤러리 거래 내역, 송금 기록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뉴스 보도로 나갈 겁니다. 오늘 밤? 네. 하은이는 지금 자선 행사장에 있어요. 보도가 나가면 바로 현장 체포가 가능할 겁니다. 서진이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고미술계, 재단, 언론 다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누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뉴스 첫머리에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단독 유명 갤러리에 숨겨진 비밀, 복제 미술품 거래, 감금된 화가. 화면에는 하은의 갤러리 내부 사진, 거래 기록, 그리고 진서의 복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진서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그 어떤 증거보다 명확했습니다. 해당 갤러리 소유주는 큐레이터 강한 씨로 현재 복제 미술품을 진품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와 미성년 시절 유괴 피해자를 감금해 강제 노동에 동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자막 아래 하은의 부모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미라 전 감정사 강도헌 해외 거래 브로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붉은 테두리로 공범 위조범 강성호가 찍혔습니다. 한결은 화면 앞에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안도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제 됐구나. 같은 시각 자선 행사장. 플래시가 번쩍이는 무대 위에서 하은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임하면 작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순간 경찰관 2명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하은 씨, 사기 및 감금, 강제노동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갤러리에서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그녀의 손에 들린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 씨가 이걸? 그녀의 눈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집에서 뉴스를 끝까지 봤습니다. 진서는 한결의 옆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이제 감옥에 가요? 그래. 내가 견뎌낸 시간이 그들을 심판할 거다. 그럼 이제 우리도 자유해요? 한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자유다. 진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진서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지만 하은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은은 변호인을 통해 진서가 자발적으로 복제 작업에 참여했다고 했고 감금은 사실이 아니다. 예술적 협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녹취와 영상, 거래 내역, 그리고 진서의 진술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서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서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인 강하은이 당신에게 복제 작업을 강요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당신은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문에는 비밀번호가 있었고, 그건 저 강한만 알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세상은 널 버렸지만 나는 널 쓸모있게 만들어줬잖아. 네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만 네 인생은 의미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강하은, 강도현, 정미라, 강성우. 감금, 강제노동, 미술품 횡령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각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그날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수갑이 채워진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이 한결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그래. 하지만 그 끝이 누군가에겐 시작이겠지. 그들은 재판장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한결은 갤러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모든 작품과 자료를 정리하며 수십 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전시장의 조명은 꺼졌지만 한결 안에서만은 또 다른 빛이 켜졌습니다. 이제 한결에게 남은 일은 딸의 치유뿐이었습니다. 진서는 매일 새벽 정원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색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코발트 블루예요. 어릴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색이에요. 진서가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물감이 아니라 바람을 그리듯 손끝으로 공기를 스쳤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 예전의 진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누나의 곁을 지켰습니다. 기자 일을 잠시 접고 누나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약물 복용, 상담 치료, 일상 회복 프로그램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이젠 내가 누나를 지킬 차례예요. 서진의 말에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한결을 지탱해 준 건 분노였지만 이제는 그 분노 대신 책임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진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다시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을 때만 해라. 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를 그릴래요. 그 말에 한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 쪽으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결은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들, 딸이 같이였습니다. 언덕길은 봄 햇살로 가득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진서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저 살아 돌아왔어요. 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뒤에서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도 듣고 계실 거야. 한결은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30년 전 잃었던 시간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서는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의지대로 그리고 싶어요. 진서의 손끝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의 고통 끝에 피어난 조용한 해방의 빛이었습니다.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아래 한결 곁에는 한결이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그들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서의 눈동자 속에는 봄의 색이 비쳤습니다. 진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요. 그날 처음으로 진서의 손이 한결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한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걸어가는 이 길이 결국 30년을 돌아서 도착한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햇빛이 묘비 위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딸의 미소가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짜 삶의 미소였습니다.